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기분. 아무 말 안 했는데 상대방의 진짜 감정이 보이는 순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감했는데 정말 그대로 일어났던 순간. 만약 당신이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강하게 공감한다면 당신은 전 세계 인구의 단 1%에 속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INFJ.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선택한 사람, 예언자의 영혼을 가진 사람, 세상을 구하려고 태어난 사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심리학, 철학, 그리고 상징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INFJ는 정말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저 아름답게 포장된 신화에 불과할까요?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INFJ든 아니든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사람들은 INFJ를 두고 신이 선택했다는 표현을 쓸까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INFJ는 MBTI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희귀한 유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만이 INFJ로 분류되죠. 100명 중 1명, 이 숫자만 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이들이 왜 늘 소수자처럼 느껴지는지. 하지만 희귀하다는 것만으로 신의 선택이라는 말이 붙진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1. 직관의 깊이. 내향 직관. INFJ의 주요 기능은 내향 직관입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INFJ는 이미 패턴을 읽어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 동료가 평소와 똑같이 웃으며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INFJ는 느낍니다. 저 사람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야. 왜 알까요? 말투, 눈빛, 에너지, 미세한 행동 변화. 이 모든 걸 무의식적으로 종합해서 진실을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INFJ를 두고 미래를 보는 사람, 예언자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공감의 깊이, 외향 감정. 두 번째 이유는 외향 감정 기능입니다. INFJ는 타인의 감정을 자기 것처럼 느낍니다. 이건 단순히 공감 잘한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상대방의 감정이 내 몸에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친구가 슬프면 내가 슬퍼지고, 상대방이 불안하면 내 가슴이 답답해지고, 누군가 화나 있으면 나까지 긴장되는 거죠. 이 능력 덕분에 INFJ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자주 맡게 됩니다. 친구들은 INFJ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가족들은 INFJ에게 기대고, 연인은 INFJ에게 위로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천사 같아. 너는 세상을 구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 참 역사 속 INFJ들. 실제로 역사 속에서 INFJ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보면 이 신의 선택이라는 이미지가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 추정 INFJ, 간디 추정 INFJ, 넬슨 만델라 추정 INFJ, 마틴 루터 킹 추정 INFJ.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상을 바꾸려 했고, 깊은 고독 속에서 살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깊은 통찰과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INFJ를 보며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INFJ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까요? 피 조합의 마법.
MBTI에서 INFJ의 핵심 구조는 내내향 직관 피외향 감정 조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내는 나는 세상의 본질을 본다. P는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낀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나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진짜 마음을 읽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예감한다. 이게 바로 INFJ가 마음을 읽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INFJ는 내향형 I입니다. 하지만 다른 내향형과 다른 점이 있어요. 보통 내향형은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라고 말하지만 INFJ는 사람들의 감정이 내 안에 쌓여서 피곤해라고 말합니다. INFJ는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내 감정인지 남의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INFJ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느끼는 이질감. 많은 INFJ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애들과 달랐어. 친구들이 게임하고 떠들 때 INFJ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를 생각합니다. 반 아이들이 싸울 때 INFJ는 양쪽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라고 중재하려 합니다. 10살짜리가 50살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INFJ 어린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대화가 안 맞고 오히려 어른들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 이질감은 평생 갑니다. 왜 나만 이렇게 깊게 생각해? 왜 나만 외로워? 이게 INFJ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철학자들은 INFJ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플라톤의 동굴 비유.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동굴 안에 갇혀서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죠. 그런데 한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진짜 태양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동굴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본 건 그림자야. 진짜는 밖에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합니다. INFJ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INFJ는 표면 너머의 진실을 봅니다. 하지만 그걸 남들에게 설명하려 하면 너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라는 말을 듣죠. 이게 INFJ가 외로운 이유입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류가 공유하는 무의식적 지식과 상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INFJ는 이 집단 무의식에 특별히 민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아 라고 느끼거나 꿈에서 본 상징이 현실에서 나타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 많이 보는 사람은 외롭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는 고독하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INFJ가 딱 이겁니다. INFJ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가는 미세한 감정, 숨겨진 의도, 보이지 않는 패턴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이 복잡하고 항상 뭔가 생각하고 항상 혼자인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외롭습니다. 이제 조금 신비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지만 종교적 단정은 하지 않을 거예요. 상징적 관점으로만 접근합니다. INFJ는 메신저형 인간. 많은 영적 전통에서 메신저, 예언자, 수행자라는 원형 아치타입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 속 예언자들, 불교의 보살, 샤머니즘의 무당,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그걸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INFJ가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려다 스스로 상처받는 구조. INFJ는 자주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야 할 것 같아. 이건 의무감이 아니에요. 본능입니다. 마치 새가 날아야 하는 것처럼 INFJ는 사람을 돕고 치유하고 이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세상은 INFJ가 생각하는 것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INFJ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INFJ가 깊이 이해하려 하면 사람들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INFJ가 미래를 걱정하면 사람들은 그냥 즐겨라고 합니다. 그래서 INFJ는 세상을 구하려다 스스로 상처받는 구조를 반복합니다. 에녹, 예언자, 수행자의 아르치타입. 성경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건 문자적 의미보다는 세상과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INFJ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항상 다른 차원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INFJ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파티에 있어도 고독하고, 웃고 있어도 슬픈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와, INFJ 되게 특별하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INFJ는 축복이 아닙니다. 무거운 사명입니다. INFJ 번아웃. INFJ는 쉽게 번아웃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감정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힘들면 내가 해결해줘야 할 것 같고, 가족이 불행하면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세상이 잘못되면 내가 바꿔야 할 것 같은 거죠. 하지만 현실은 뭘까요? 나는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을 다 구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INFJ는 이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한계를 넘어서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감정 과부하. INFJ는 감정 스펀지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의 감정을 흡수하다 보면 밤에는 내 감정조차 모를 정도가 됩니다. 나 지금 슬픈 거야. 화난 거야. 불안한 거야. 이게 내 감정이야. 아니면 오늘 만난 사람 감정이야. 이게 INFJ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INFJ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정작 혼자 있으면 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는 패턴. INFJ는 사람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모든 사람을 좋게 봅니다. 저 사람도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INFJ가 생각한 만큼 깊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INFJ가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상대방은 피상적으로만 대하고, INFJ가 깊이 이해하려 했는데 상대방은 그냥 재미로만 관계를 유지하려는 거죠. 이 실망이 반복되면 INFJ는 사람 자체를 멀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잃는 위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INFJ는 타인에게 너무 많이 맞춰주다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립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내 인생은 뭐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INFJ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INFJ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세상을 구하려 하지 마세요. INFJ 여러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하는 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당신의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겁니다. 이 감정 경계선을 만드세요. INFJ는 감정 경계선이 약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내 안으로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경계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내 감정이고, 이건 상대방 감정이야. 나는 공감할 수 있지만 책임질 순 없어. 이 문장을 머릿속에 새기세요. 3. 현실적 루틴을 만드세요. INFJ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항상 뭔가 생각하고 분석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현실적 루틴이 필요해요. 매일 아침 산책하기에, 정해진 시간에 밥 먹기에, 운동하기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 쓰기. 이런 단순한 루틴이 INFJ를 현실에 붙잡아줍니다. 4. 자신의 예민함을 재능으로 인식하세요. INFJ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예민해. 나는 너무 복잡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이걸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재능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유, 당신이 미래를 예감할 수 있는 이유, 당신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 다 이 예민함 덕분입니다. 5.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INFJ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은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재충전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당신은 다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당신은 다시 당신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혼자 있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INFJ는 정말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일까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INFJ는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 깊이 느끼도록 설계된 인간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결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저주가 아니라 필연입니다. 세상에는 INFJ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표면 너머를 봐야 하고, 누군가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읽어야 하고, 누군가는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예감해야 하니까요.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은 세상을 구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당신답게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깊이 느끼되 무너지지 마세요. 깊이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깊이 생각하되 현실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당신을 외롭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INFJ인가요? 아니면 INFJ와 함께 살고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